세 번째 토론 주제가 저는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빅데이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다양한 분야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는 관점에서 어떤 분야가 정말 효과가 많았고 어떤 분야가 사실상 효과가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효과가 많은 분야, 많지 않은 분야 또 생각이 또 패널마다 다르긴 하겠는데요. 저는 데이터 양이 많고 좀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분야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접근이 쉬운 분야이지 데이터 많이 쌓여있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엄청 크다. 하드를 이용해서 또는 R을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효과가 크다. 물론 한 달치보다는 과거 5년을 보고 그 샘플 결과를 찾는 게 효과적이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일단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는 분야 자체가 효과가 크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논리를 정리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접근이 쉽고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대표성, 신뢰성이라는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바라보는 효과가 많을 분야는 전들 강조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기업에서 아픈 부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마케팅 리스크 수익성, 혹은 민원, 콜센터, 품질 이쪽이 빅데이터를 접목하면 효과가 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늘 그 부분들이 늘 아파왔기 때문에 즉 내가 어디가 아픈 분야가 어딘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크다 안 하다가 있는 거지 목적이나 내가 이제 기업 내에서 아픈 부분을 찾지 않고 그냥 하나의 트렌드로 도입을 했었을 때 그게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면 효과가 크다, 많다 이런 부분은 기업의 혁신적 이슈가 어디가 가장 많은 영역이냐. 일반적으로는 늘 얘기했던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이지 데이터 양과 또는 기술이 하도 쓴다, 알 쓴다고 해서 효과가 크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돌아가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끝에서 하셨으니까 순방향으로 이어서 사회자가 없어서 아주 여기 저희가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연 지금 말씀드린 어느 부분이 빅데이터에 대한 효용성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한번 대비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게 하나는 IT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서 연결을 해보자라는 측면하고 두 번째 관점은 마케팅 현업적인 측면에서 이 빅데이터를 한번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해보자. 두 가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IT 관점이라고 그러면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로고 분석을 통해서 어떤 패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의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장애에 관련된 전산장애를 미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해킹 사고 또는 불법 거래에 관련된 징후를 패턴 분석을 통해서 사고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 그 다음에 내부 직원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 사고가 연결되더라. 아니면 고객 정보가 유출되더라라는 그 임계치가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니까 바로 아웃풋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당장 효과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측면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업무에 접목한다고 그러면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현업적인 측면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억지로 IT가 강요를 해서 한번 과제를 줘봤습니다. 야, 니네 우리 이런 좋은 기술과 새로운 방법론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신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더라.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아이템을 잡아봐라 라고 해서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SNS 뉴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고객 활동 정보 분석을 통해서 타겟 그룹별로 어떤 마케팅 안을 세운다든지 하는 부분을 POC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풋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을 못합니다. 이 자료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그런 투자를 빅데이터라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꼭 해야 됩니까? 과거에 이런 형태의 과거 형태로 작업을 해도 조금 시간은 늦더라도 데이터는 나옵니다. 이 부분으로 충돌이 일어나서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IT 지역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이 빅데이터가 마케팅에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기술과 방법은 가르쳐주되 그 과제 선택,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현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온 과제를 선정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저희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많은 분야 및 많지 않을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야 될 게 어떤 얘기냐면은 마케팅이다 그러면 인더스트리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프로덕트나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사는 물건이 아닌 경우도 있고 항상 소지하면서 써야 되고 자주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또 니즈나 오퍼튜니티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생산 데이터 같은 경우 뭐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 웨이퍼에서 모듈이 생산되는 데까지 한 65일 정도, LCD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정도 걸리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자동차 산업 그러면은 MES라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돌아가면서 조립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중요한 거는 파트별에 대한 그 파트별 데이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형태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정리를 하면 인더스트리별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대한 그러한 그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내부 데이터나 기업 외부 데이터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매시업입니다. 그 전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데이터 인핸스먼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인터널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고객의 그 절반도 안 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데이터를 접목시키자라는 사실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외부 데이터를 합쳐야지 빅데이터잖아 라고 하는 순간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그 장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도 제가 식사하면서 그 토론자 분들한테 얘기한 게 그전에는 데이터 얘기하면 관심도 없다가 빅자 들어가니까 관심 있는 거 보면은 그거 냉면 팔 때도 세수 떼야 냉면 그러면 관심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까 그 통계학과 얘기가 나오면 요새는 사실 뜨끔뜨끔합니다. 야, 올해 사일이다. 언제부터 통계학과 이렇게 관심이 많았냐. 우리 집사람도 사실 저랑 결혼할 때 자기가 통계학과 나온 사람이랑 결혼할 줄 몰랐대. 그래서 살면서 저한테 제가 이공계니까 너는 그러니까 이공계가 문과의 지배를 받는 거야 맨날 이러다가 요즘은 우리 애가 이제 고2입니다. 통계학과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냐 이런 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이나 요즘 통계학과가 굉장히 탑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학과장으로 있는데 그 이중전공 같은 걸 하잖아요. 부전공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학과 사이즈가 하나씩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런 그 교육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학생들이 다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중전공을 하는 것도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계속 계시다가 이제 오늘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토론이나 강연 끝나고 나면 통계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으로는 학교 공부 다시 해주시라고. 사실 그게 답이거든요. 사실 쇼컷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렇게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으시고 확보하고 싶으시면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교육을 직원들을 시키시는 일부터 빨리 하는 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보안하고 네트워크 파트한테 그분들한테 한 4년 전부터 이거 하면 대박 날 거다, 내 인생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ROI 관점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쉽지 않다고. 근데 방어적인 입장에서 뭔가 당할 것 같아 할 때는 좀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쓰레기 더미가 많이 가장 나오는 데가 어디냐? 당연히 네트워크 서버 보안 장비들이다. 그러면 근데 요즘 공격 패턴이 지능형 웹 공격, 뭐 APT 공격이 나오는데 이건 꼬리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로그를 계속 쌓아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빅데이터 하는 회사의 사이트에 가서 폐기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 회사는 빅데이터를 모른다고 제가 얘기해요. 폐기하지 않는 시대다 지금. 1년치, 2년치 다 모아놓을 수 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 서비스 하는 팀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되게 웃긴 일 벌어지잖아요. 지금 통전에서 보안 로그 발제가 떴는데 우리나라 그 보안 쪽 관련된 서비스 회사들은 아무도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전통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전히 저는 이제 그런 쪽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시면 되게 우스갯소리로 삼성 스마트 TV하고 LG전자 스마트 TV 판매 대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왜? 제휴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북미 지역에서 누가 사용을 하나 깍 뜨면 아 이게 삼성전자 물건 팔렸네? 바로 알아요. 근데 넷플릭스 보면 맨날 추천 시스템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추천 시스템 쪽에 분명히 가치는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인력들이 하고 있는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추천 시스템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전자선거할 때 추천 시스템. 근데 진짜 되게 중요한데,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뭐 상거래 업체라든가 어떤 업체들이 우리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과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구조를 한 번도 좀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닷컴 오히려 어떤 비즈니스 쪽, 그 다음에 뭐 수율 관리, 반도체 생산 라인, 전반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파트는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신 뭐 그분들한테도 계속 두 번, 세 번씩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전 세계 자기 스마트 TV를 팔았을 때 그 지점 파트들이라 그게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싶을 수가 있고 알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제 봤거든요. 스마트 TV 사용자가 시간 타임을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경기적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어떤 것들 많이 보고 근데 누군지 몰라요. 개인정보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읽어내면 삼성전자가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가 광고 조절할 때 피트하는 날이 조만간 오겠죠. 제일교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주긴 하겠지만 직접 고객들한테 야 분명히 이 시간에 이거 광고해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기업보다는 가장 핫한 분야,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공공이 아닐까. 실제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납세 정보를 이용해서 탈세를 잡아내고 실제로 뭐 범죄 발생 장소라든가 시간 인측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뭐 작황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제로 뭐 생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입을 해주고 그리고 유전자나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뭐 고령자나 환자들의 어떤 의료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사망자를 예측해서 새는 뭐 연금이라든가 뭐 복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공 쪽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가장 효과적인 그 파트가 공공이 아닐까. 실제로 공공이 하면 실패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하면 성공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기업에서도 일도 한번 해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어떤 가이드를 주는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네. 도 기자님이 아까 그 공공 데이터는 실패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공공.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그렇게 돼? 그 간단하게 한 30초만 싸움치는 아닙니다. 근데 아웃소싱만 합니다. 대리센터에서 그동안 관제 보안 관제 했는데 왜 밖에다 인력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대전에. 그러니까 아웃소싱하고 인력이 없으니까. 수익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는데 네. 인력에 투자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군요. 시장에 누가 나왔을 때 벤더들한테만 던져놨지 안에 있는 인력들이 진짜 저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 그분은 육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팀이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생길 수 있죠. 네. 정부의 IT 운영팀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 논리도 많이 따져보면 근데 그럼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사실 BC카드랑 할 때 두 개 부서가 인볼브가 됐어요. 하나가 IT 부서고 하나가 마케팅 부서입니다. 사실 마케팅 부서는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이미 분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빅데이터 해봐야 뭐 크게 뭐 나올 거 없다라는 그런 그 시각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TF로 구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논의해가지고 거기에서 3가지 주제를 뽑았어요. 3가지 주제 중에 저희가 한 3가지 주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카드 승인 거절률이라고 이런 카드 결제하시면 가끔 승인 거절이 나잖아요. 그게 신용 한도나 이런 게 넘쳐서 거절나는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거절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드사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보통 한 3에서 4% 정도 나는데 그 항상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그걸 1% 내로 떨어뜨려라. 그럼 몇백억이 매출이 증가하거든요. 내 카드로 안 하고 다른 카드로 할 걸 내 카드로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사실 많이 찾아냈어요. 많이 찾아냈고 그래서 사실 딱 찾은 결과가 1% 밑으로는 절대로 못 내려간다는 결과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야. 절대로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장님 수긍하시고 대신에 1에서 2%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월 128억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봤어요.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은 퍼포먼스가 매저가 돼야 돼요. 즉, 그 어떤 단기적인 성과를 보고 싶으면은 퍼포먼스가 매저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 쪽이 빅데이터 쪽으로 훨씬 더 머리가 빼여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수율이라는 분명한 목표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이 또 있고 사실 공공 쪽도 저도 옹호하고 싶은 게 공공 쪽이 굉장히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공공 데이터가 많이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왜냐면은 컨슈머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우리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신약버스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빅데이터 이슈가 아닌데 엄청나게 회자가 많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한테 직접 와닿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